이거 굉장히 또 친구들이 보고 다른 친구들한테 굉장히 자랑할 수 있어. 너 서울대 의대생이야 공부법이 뭔지 아냐? 바로 습이라는 거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면 스튜디오 S에 또 필수 질문이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과목별 공부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줄 공부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좀 긴데 다들 집중 한번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단 공부의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그랬지. 이제 그 정도라면 아까 이제 바를 정자의 길도자에서 바른 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바른 길이 대체 어떤 단계로 거쳐지느냐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중요하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진짜 중요해.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 꿈을 갖는 거. 꿈을 갖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난 뭐 예를 들어서 의대생이 될래, 뭐 난 대학생이 될 거야, 나 이 대학에 붙을 거야, 이런 게 꿈이 아니라 진짜 뭐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가 꿈이다 할지라도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 거죠. 진짜 내가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벅차는 그런 꿈을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꿈을 찾는 거. 그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주체성을 갖는 거. 쉬운 말로는 운전대를 잡아라라고 내가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운전대 진짜 잡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들 자기 학습에 있어서 조수석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앞에 사람이 끌어주고 난 그냥 옆에 타가지고. 그치. 그냥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대로 따라가고 브레이크 밟는 대로 그냥 멈춰주고. 되게 좋은 비유예요. 근데 이제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 학습은. 학습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꼭 친구들한테 운전대에 앉아서 자기가 우회전을 할 건지 좌회전을 할 건지 악셀을 밟을 건지 브레이크를 밟을 건지 자기가 다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주체성을 갖는 거. 세 번째가 절실함을 갖는 거. 절실함, 간절함이라고 하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나 꿈도 있다, 주체성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지. 이제 진짜 내 친구인데 나는 화학자가 되고 싶다. 뭐 주체성을 갖고 있어. 나 화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볼 거고, 나 화학자가 돼서 이런 연구도 해볼 거야. 계획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근데 왜 굳이 올해의 대학을 가야 되지? 잘 나가다가 왜? 한 10년 뒤에 가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이런 게 절실함이 부족한 거거든. 절실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데, 절실함을 가지려면 공부에 있어서 절실함을 갖는다는 건 좀 힘들어. 그건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거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절실함을 느껴본 친구들은 공부에다가 이걸 적용하는 건 쉽거든.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에는 농구 선수가 꿈이었었잖아. 그래서 진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절실했었단 말이야. 내가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걸 아니까 점프력을 길러야 돼서 거의 한 2년 내내 걸어 다닐 때 계속 발 뒤꿈치 들고 걸어 다니고 뭐 막 밤에 계속 위무브리키 막 몇백 개씩 하고 탄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치.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든 난 덩크를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 대단하다. 근데 그런 절실함을 한 번 다 쏟아봤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공부에 쓰는 건 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는 좀 어려워하더라고. 절실함을 찾는 게. 나 아무리 해도 딱히 절실해지지가 않는다. 좀 웃긴 얘기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었어. 잠자기 전에 페트병 물 500ml짜리 있잖아. 그걸 다 마시고 자는 거야. 그 다음에 아침 딱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잖아. 설마. 참고 그날 하루 종일 다 참아. 다 참고 그날 밤에도 잠자기 전에 500ml짜리 다 마시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딱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그 기분 있잖아. 눈 떠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그 시간 동안 한번 느껴보라. 얼마나 절실하겠어. 만약에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서 얘 밥 먹고 화장실 가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들리지 않잖아. 들리면 그게 미친 거지. 그치? 안 들리지. 들릴 리가 없지. 뭐 예를 들어 옆에서 친구가 야 이거 새로운 게임 나왔던데 새 게임 한 판 하고 봐. 안 들리잖아. 그치? 안 들리지. 이런 게 절실함이거든. 절실함. 진짜 좋은 비유다. 막 진짜 공부랑 딱 맞는 비유는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절실함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들은 공부에 그걸 적용해 볼 수 있어. 게임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롤 할 때 맨날 친구들이 롤 가지고 싸워요. 뭐 네가 브론즈니 실버니 뭐니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애들이 맨날 나는 플래티넘과 다이아를 갈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게임을 하고 안돼! 야! 들어와! 이러면서 게임을 하는데 승급전 1승 1패에서 마지막 게임을 하는 그 절실함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쉬운 비유를 들어봅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진짜 올바른 학습법으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그 올바른 학습법을 지금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치. 와우! 기승전결 완벽했다. 첫 번째는 국어입니다. 국어는 어떻게 공부했어? 일단 국어로 들어가기 전에 Yes. 이제 모든 과목,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모든 과목을 다 꿰뚫는 학습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그 학습 방법을 이제 내가 깨달은 바로는 그 학습 방법은 이제 허물기 학습이라고 생각해. 허물기. 그 집을 허문다고 할 때 그 허물기. 허물기 학습? 어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 이제 허물기 학습이 뭐냐면 이제 학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걸 학습하는 방법을 쌓기 학습과 허물기 학습이 있어. 느낌만 들어서는 쌓기 학습은
보통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우는 그냥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 그렇지. 좋아, 하나 맞췄습니다. 의대생이 하는 공부법 중 하나를 맞췄어요. 근데 이제 허물기는 뭐야? 어떻게 하는 허물기 거야? 학습이 뭐냐면 쌓기 공부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지식을 단순히 점점 쌓아 올라가고 그냥 이전에 몰랐던 걸 더 알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라면 허물기 학습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지식 틀 있잖아. 지식 틀. 그걸 선 이해라고 부르는데 용어로 먼저 이해한다. 근데 그 선 이해를 허물어뜨리는 거야. 그 이해를 부정하는 거야. 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난 이거를 사실 잘 몰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쉽게 우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이제 지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우리 지수 뭔지 알지? 당연히 알지. 그치?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는 진짜 정확히 뭔데? 근데 그러면 대답이 확 안 나오거든. 그치. 확실하게 안 나오거든.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이 그 밑에 있는 수를 몇 번 곱했는지를 의미하는 수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 게 3의 제곱 그런 거지. 3을 2번 곱해요. 3의 제곱 이렇게. 그치, 그렇게 대답하지. 그럼 그 친구랑 또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예를 들어서 3의 3분의 2승 이런 건 뭐냐? 3분의 2번 곱하는 건 대체 뭔 뜻이냐? 그러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이제 좀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나온 대답이 그럼 분수꼴은 이제 분모에 있는 거를 제곱근으로 갖고 분자에 있는 건 이제 지수로 와가지고 3의 3분의 2승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걷다가 그럼 다시 물어보지. 그럼 예를 들어서 3의 루트 2승 이런 건 뭐냐? 야, 점점 더 들어가는구나. 그치. 더 깊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계속 깊게 가다 보면 분명히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거를 찾는 게 허물기 학습이야. 그걸 찾는 게. 그걸 찾으면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치. 부분의 개념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개념을 쌓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한 번 쌓았다고 해서 이제 난 이제 이걸 다 알아 그게 아니라 계속 허무는 거야. 볼 때마다 계속 허무는 거야. 나 이거 잘 몰라 이러면서. 맞아, 이건 지금 규민이가 수학의 지수를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국어에도 충분히 많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국어에 문학적 개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더 허물기가 필요한 학습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반어법, 역설법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치. 하면 애들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허물기하고 계속 쌓고 허물기 학습. 이거 굉장히 또 친구들이 보고 다른 친구들한테 굉장히 자랑할 수 있어. 너 서울대 의대생이 한 공부법이 뭔지 아냐? 바로 허물기 학습이라는 거다. 이제 과목별로 좀 들어가 볼까?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됐든지 간에 일단 가장 먼저 내려야 되는 대답은 이 과목을 대체 난 왜 공부하는가? 그걸 먼저 내려야 돼. 왜 공부하는가? 왜 공부하는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난 국어를 왜 공부하는가? 이런 거지. 그러네. 국어를 왜 공부하는지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야, 한국어 잘하는데 국어 잘해야 되냐? 그치.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너는 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 난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딱 쉽게 말해서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대화. 의사소통. 이제 국어 공부의 핵심이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 같은 걸 볼 때 비문학 지문을 진짜 지문이라고 인식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분석해야 될 대상 막 그러면서. 맞아, 이러면서. 이제 막 지문 읽을 때 막 중요한 건 밑줄을 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네모를 쳐요. 막 그러면서. 부정적인 건 세모를 친답니다. 그치. 막 역삼각형 치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절대 그러는 게 아니거든. 이거 공감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지문을 쓴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진짜 신나게 대화를 하면 돼.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릴 때도 좋고 진짜 친한 친구 혹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왔어. 하루 종일 같이 신나게 놀고 왔어. 그 다음에 밤에 잠자기 전에 딱 불 끄고 눈을 딱 감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자기 직전까지 그 아이와 한 대화가 아주 사소한 농담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나는 거야.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진짜 좋아하면 그러거든. 이제 그 경험을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하라는 거야. 대화를 하라는 거지. 대화를 하라는 거야. 그런 게 진짜 대화거든. 이게 진짜 여러분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비문학을 이렇게 답을 찾는 친구들이 많아요.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답이 어디 있는지 문단에 찾아서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지문을 이해한다라는 건 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읽어보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데카르트가 뭐 이런 걸 주장했대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아니 형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데카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치. 형이라고 부르세요. 그치. 아니 형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을 좀 해줘봐. 그럼 밑에 설명이 나와요. 진짜 데카르트가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으면 된다고요. 맞아. 진짜 계속해서 막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질문을 하시고 대화를 하듯이 이건 왜 이런 거야? 이건 왜? 아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셔야 돼요. 국어도.
와, 지금 나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랑 공감하는 친구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다. 같은 공부법, 저는 이 공부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규민이가 아까 국어 만점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가 봤던 시험에서 31번 있잖아요. 그 유명한 문제 있어요. 제가 그거 빼고 비문학을 다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썼을 때 충분히 여러분도 전 이거 고3 4월인가 5월 달에 이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시간이 많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아까 질문한다고 했잖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런 걸 이제 반응회로라고 얘기를 하거든. 반응회로. 근데 그 반응회로를 해봐라라고 하면 친구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근데 만약에 제가 질문한 게 그 다음에 답으로 안 적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밑에 안 적혀 있어.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 반응 회로가 잘못됐나? 예를 들어서 이걸 읽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됐나? 이런 거죠. 그치. 되돌아볼 수 있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은 혹시 이 지문이 좋은 지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혹시 예쁜 지문이 아닌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능 기출 지문으로 공부를 해라, 비문학 공부를 해라 그런 말을 왜냐면 잘 만들어진 지문이에요. 맞아. 굉장히 예쁘고 답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정해진 지문이어서 그걸로 연습하시면 좋아요. 맞아.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을 만드는 게 교수님들이 막 거의 한 50명 정도 들어가실 텐데 아마 수능 만드는데 한 달 동안 감금돼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근데 한 달 동안 감금돼서 특히 이제 뭐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맞아.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직접 쓰신 건 비문학 지문을 쓰시는 건데 그걸 쓰는 흐름을 알아야 돼. 그걸 쓰는 어떻게 그 비문학 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맞아.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써. 교수님들끼리 첫 번째 문장을 작성해. 그 다음에 교수님들끼리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거야. 다음 문장은 그리고 도대체 이 문장을 읽고 정말 제대로 반응한 학생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그렇지. 두 번째 문장에 적어놓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문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맞아요. 수능 기출 지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반응 회로를 계속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거지.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찾으면 안 돼요. 맞아. 절대로. 자, 그러면 영어도 좀 이제 언어니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영어 공부법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나 진짜 똑같아요. 근데 다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란 거죠. 그거 하나 다르죠. 그치? 우리가 외계인이랑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외계인은 언어를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첫 단계는 일단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죠. 그건 암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국어 맞아. 공부를 가장 처음 했을 때 어릴 때 할 때 국어 단어를 하나하나 외웠단 말이에요. 그렇지, 뭐 이제 습득을 하는 거지, 점점. 뭐 무조건적으로 외우진 않았지만. 그치. 그런 게 이제 훈습인데 아까 말했던. 근데 이제 영어를 훈습을 통해서 이미 체화가 된 상태라면 이런 단계를 안 거쳐도 되겠지. 그치, 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라던가 뭐 근데 훈습이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라면 당연히 이 단계는 거쳐야 되는 거죠. 학습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해석을 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막 올라라라 하고 있는데 나는 응? 이러고 있으면 애초에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단어 암기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단어 암기는 뭐 하루에 몇 개씩 했어? 혹시나 뭐 정해져 있어서? 하루에 딱 50개씩 했었는데 근데 항상 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점심 딱 먹고 나서 5교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항상 그 시간 동안에 항상. 고등학교 때 농구 안 하고 싶었니? 그렇지. 너무 진짜 하고 너무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냥 고3 1년 동안은 그냥 꿈을 위해서. 그랬구만.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의대생이 가르쳐주는 수학 공부법. 전 문과라서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 공부법을 누구한테 가르칩니까? 수학 공부법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까 국어랑 다르지 않게 가장 처음에 내려야 되는 이 대답은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